안녕하십니까. 고고TV 영영입니다. 8월 18일 자정이 다가가는데요. 19일날 올릴 내용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한 열흘 동안 그냥 몸이 엄청 아픕니다. 그 윤석열의 쿠데타 군의 진주군 같은 행위를 보면서 이준석을 보호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몸이 아픕니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요, 제가 요새.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여야 대결 이재명과 윤석열의 지지율은 저번 주부터 오차 범위 밖으로 이재명이가 윤석열한테 앞서가기 시작했고, 그건 어차피 여야 1대1, 즉 한 명씩의 주자가 나오면은 그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여야 대결 주자를 보시면 되고, 근데 문제가 이번 주에 저번 주부터 나타나는 현상, 즉 보수층이 지지하는 여론조사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측의 새몰이와 몸집 굴리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이면이 있는가 하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윤석열의 새몰이, 그리고 당내 역학구도, 그걸 좀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그 김종인 씨가 윤석열을 만나서 윤석열한테도 뭐라 그랬고 이준석한테 뭐라 그랬고, 김종인 씨는 6개월 전부터 윤석열 왜 대안은 있는가 하는 걸 계속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하고 전개를 빨리 들어와라 하고 외곽에서 세력을 쌓아라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다면은 그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과 또 조중동이 왜곡된 기사를 내보내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일부 찌라시 언론들도 김종인마저 이준석한테 등을 돌렸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왜곡 기사고, 김종인 씨는 항상 쓴소리를 하며 관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씨가 잘 되라고, 윤석열 너도 잘 되고 이준석 너도 잘 되고 그만 좀 싸워라. 윤석열은 덩치 큰 놈이 왜 뒤에서 그렇게 공작을 펼치고, 이준석 당신은 이제 신세대니까 말수 좀 줄이고 포용하는 능력을 갖춰라 이렇게 둘 다 충고한 거고, 그래서 그 김종인 씨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선거 전략의 핵입니다. 핵. 그런데 김종인 씨는 국힘에서 단일 주자가 나올 때까지 깊이 관여 안 합니다. 깊이 관여 안 하고 선거 체제로 들어가면 11월 9일 이후로 선대위원장으로 복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우파 유튜버들은 사시나무 뜰들 떨을 거야. 그 쓰레기들은. 김종인과 이준석을 그렇게 공격하면서 쫓아냈는데, 윤석열이는 결국은 이준석과 김종인 씨한테 손을 잡을 수뿐이 없어요. 윤석열이 변수라고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몇 개월 전부터. 그리고 그러면은 윤석열의 새모레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이준석이가 장애물로 등장했다 하는 게 윤석열 측의 공작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누가 가고 있는가? 김종인 씨마저 엮으려 그러는데 김종인 씨는 그런 식으로 안 엮인다. 미쳤다고 일개 대선 후보한테 가서 자기 인생 조질 일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되고 난 다음에, 단일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갈 것이고, 그 다음 누구라도 가요. 유승민이가 되든 홍준표가 되든 윤석열이 되든 김종인 씨는 복귀합니다. 그 다음에 김병준이라고 있죠. 비대위 하다가 지방선거를 싹 말아먹은 놈. 그죠? 그 김병준이라는 놈이 노무현의 상황실장이었고 보수를 겨냥했다 그렇게 하고, 김병준이가 윤석열 쪽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준석을 공격하면서 윤석열을 지키게 들어갔고 윤석열 캠프에 사실적으로 합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준석하고 6.11 당대표 선거에서 대결을 했던 나경원과 주호영마저 윤석열 측에서 손짓을 하고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나경원이하고 주호영마저 침을 흘리고 있다 이런 식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윤석열 쪽에서는 김종인 씨만을 제외한 중도개혁, 즉 국힘을 개혁해서 정권을 잡겠다 하는 세력, 그 사람들 제외하고는 과거의 패잔병들, 과거의
구시대 정치꾼들이 윤석열 쪽으로 모두 합류했다 하시고 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 그 한 일주일 동안 한 열흘 동안 이준석이가 휴가 기간에 모든 쿠데타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그렇죠. 어느 정당에서 보수 역사 어느 그 75년 동안에 대표가 휴가 가고 있는데 그걸 공격합니까? 빈자리가 드디어 이준석이라는 막강한 입의 화력을 가진 사람이 자리를 비웠다. 공격하자 하는 게 열흘 동안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 쓰레기 자유우파 유튜버들 1000개라면 999개가 다 윤석열한테 돌아섰고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새물에 들어갔는데 그럼 문제가 뭐냐? 한 열흘 동안 그렇게 두드리고 언론에 보면은 이준석이가 대위기다. 리더십이 드디어 시험대에 올랐다. 리더십이 없어졌다. 이준석이 말이야 사면 초과에 빠졌다 그러면은 윤석열을 그렇게 몰았잖아요. 쉽게 말해 윤석열을 갖다가 띄웠잖아요. 자유우파 쓰레기들하고 조중동하고 그죠? 그리고 일부 인터넷 찌라시들하고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의 지지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하향 추세네? 그런 그 전략이 뭐다? 국민들이 봤을 적에는 오히려 윤석열을 심판하고 있고 그 쓰레기 레민같이 몰아제치는 인터넷 카페나 자유우파 유튜버들을 갖다가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일반 시민들은.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여론조사가 보면은 근데 이게 그 유튜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우파 유튜브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고고TV도 우파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론조사가 윤석열한테 좀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은 봐라 역시 윤석열이다. 그동안 다른 여론조사는 다 사기였고 조작이었다. 그리고 올라가면은 봐라 윤석열 지지율이 이게 사실이다.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건 사기다. 조작이었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5천만 국민을 갖다가 칩을 씹어놓습니까? 보수층이 얼마나 대답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죠. 그죠? 특히 윤석열 지지자가 전화 응답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고 근데 그거는 볼 필요가 없다. 윤석열은 지금 확장성이 제로고 이재명이도 확장성이 없다. 그 확장성이라는 중도 개혁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도 개혁 세력 중에서 윤석열이 확장성이 더 없다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열흘 동안에 이준석 고리기간에 그렇게 윤석열을 띄우고 이준석은 간첩이다. 이준석은 민주당 편이다. 대여 투쟁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놈의 어떻게 된 게 말이야. 윤석열이 올라가지 않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네. 뭘 말씀 봐야 되죠? 저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똑같이 중도 확장성은 별로 없는데 오히려 윤석열 지지를 뺀 친구들이 이재명하고 이낙연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재명, 이낙연 지지율을 뺀 게 윤석열한테 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꼴통 보수들, 수국 꼴통들,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이 항상 선거를 망치고 있어요. 윤석열 새머리에 들어가는 것이 딱 황교안 때를 보시면 알아요. 황교안 때를. 황교안과 윤석열의 참모들이 대단히 문제가 있고 둘이 다 문제가 있어요. 황교안과 윤석열이가. 황교안도 그때 대선을 하려면은 반드시 사지로 종로구로 들어가서 깃발을 이낙연보다 먼저 꼽았어야 되는데 미직 하다가 여론에 밀려가지고 나갔다가 아주 참패를 하죠. 자기만 참패하면 되지 않은데 당시에 그 미래통합당을 아주 대참패를 이끄는 게 황교안이었죠. 그 당시에도 우파 유튜버 1000개라면 999개 고고TV에는 비판적 지지라 그랬으니까 999개가 모두 황교안을 밀고 쓰레기 폐잔병들 우파 꼴통들이 황교안을 밀었어요. 요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윤석열을 처음 다 똑같이 지지하고 억지로 밀려버리고 윤석열이가 국힘에 입당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막 2달 동안 그랬잖아요. 황교안으로 똑같은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일단은 보시죠. 여야 대선 주자 어제 코리아 리서치하고 MBC에서 방송한 건데 이재명 29.8, 윤석열 19.5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야? 10% 이상 차이 나죠. 오차 범위도 완전히 바뀌죠. 근데 뭐
근래 와서 이 현상이 많이 벌어지죠. 어? 그렇죠. AR에서 조사냐, 전화 면접 조사냐, 그런 거 상관할 필요 없어요. 추세만 보면 돼요. 누가 상승세에 있고 누가 하락세에 있나만 보면 돼요. 그런데 어, 다음을 보시면은 이재명하고 윤석열이가 한 달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확장성이 둘 다 없어. 이재명이 44.에서 44%로 44.7%로 윤석열이 34.9%에서 35.3%로 1대1 대결 때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이재명이 한 달 전보다 0.7% 오르고 윤석열이 0.4% 올라 이재명이 0.3%더 올라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둘 다 중도 외연 확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고정 지지층이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권 교체론이 55% 전후예요. 그죠? 그리고 정권 유지론이 뭐 45% 또는 47% 전후가 되는데 이제 야당의 단일 후보가 되고 여당의 단일 후보가 나오면은 그때가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 2달 남았고 쟤네 입장에서도 2달 남았죠. 쟤네도 10월 9일, 우리는 9, 10, 11, 8일 9일, 10월 9일, 11월 9일 우리도 2달, 쟤네도 2달 남았죠. 그래서 한 달쯤 남았죠, 쟤네들이.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왜 이런 방송을 하느냐.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보수 꼴통, 수구 꼴통, 구정치인, 구세대,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버, 조중동 다 붙었단 말이야. 윤석열한테 윤석열 캠프에 다 들어가고 캠프에 들어갔으면 들어갔다 그래야 되는데 들어간 것도 말하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그 유튜버 그 운영진들 대부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나와서 평론을 한다는 거야. 윤석열 편이 아닌 척하고 기가 찬 거죠. 근데 일반 국민들이나 고고튜브에 같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거. 그래서 그럼 보수에서 일단은 윤석열이가 이겨야 되고 보수 단일 주자가 나와야 되는데 보수 지형이 어떻게 변하느냐의 문제예요. 윤석열은 쉽게 말해서 지금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양자택을 붙였는데 코리아 리서치에서 이재명은 지금 보면 29.8%, 19.5%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재명은 50대 이하에서 전부 다 윤석열한테 앞서가요.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은 6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만 지지율이 높아요. 특히 TK에서만.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20, 30, 40, 50 합해가지고 60, 70, 80보다 훨씬 인구가 많죠. 유권자도 많고. 그냥 윤석열은 지금 보수 꼴통들이나 그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 100% 밀고 있는데 그게 한계라니까. 그래서 고고TV에 열변을 토하는데요. 그걸 60대도 60대 중반 이후와 이후 전을 나눠야 된다니까요. 60대 중반 전 세대들이나 60대 중반 언질이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안 해요. 제 친구들도 다 그래요. 윤석열 저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니 어떻게 토론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이준석하고 싸우냐. 제 친구는 다 그런 소리예요. 정상적인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게 큰 문제예요. 윤석열보다 오히려 이재명보다 오히려 윤석열과 확장성이 엄청 떨어져요. TK만 갇혀있고 과거 세력만 밑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윤석열이가 보이는 모습이 과거 세력 같은 모임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범보수 진영을 가보자. 그럼 보수의 층에서는 과연 윤석열을 폭발적인 지지를 하느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아니다. 그럼 어제 같은 코리아 리서치 같은 경우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유승민하고 홍준표를 더해버리면 윤석열 지지율보다 올라갑니다. 범보수 대선 주자 적합도에 보면 윤석열이가 22.8%, 홍준표 14.5%, 유승민 10.2% 이렇게 나와요. 윤석열이 범보수를 따지면 22.8%고 홍준표 플러스 유승민을 따지면 24.7% 나와요. 그죠? 약 2% 높죠. 보수라는 게 TK 보수 꼴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국힘 당원들의 지형이 바뀌었어요. 이준석을 지지하는 2030 세대와 중도층이 많이 가입돼 있다고. 11만 명, 10만 명 정도가. 12만 명이 정도라면 2만 명 정도 윤석열 거라고 주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걸 보면은 그 홍준표, 유승민 같은 경우는 7월 8일 최저형까지 나왔네요. 보면은 홍준표는 7월보다 3.7%가 올라가고 어제 조사한 거. 그다음 유승민은 또 2.3%가 올라가요. 그래서 두 달 후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최재형은 이 존재감이 많이 없어. 이분은 정치하면 안 돼요. 이분은. 그런데 훌륭한 분이죠. 이분은 나중에 국무총리 정도 하면 돼. 그런데 유승민, 홍준표, 윤석열이가 마지막 이제 2차 경선 토크에서 4명 안에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퇴를 안 한다는 거야, 전부 다. 그죠? 홍준표 절대 사퇴 안 쳐. 유승민도 절대 사퇴 안 쳐. 홍준표가 유승민이가 단일화를 하면 다행이지만 단일화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의 전략이 어차피 홍준표 성격상 유승민 성격상 갈라지는 우리는 세모래 하자 하는데 이것도 모른다는 거야. 윤석열의 전략은 어차피 4분할 하면은 윤석열이 이긴다 이 전략인데 천만의 말씀 모른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계속 말씀드리죠. 일반 여론조사가 50%고 당원 여론조사에서 25%가 당원 50% 중에서 25%가 아니 50%가 일반 여론조사 50% 당원 50%로 그 대선 후보를 뽑잖아요. 근데 일반 여론조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확실히 당원 여론조사에서도 50%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반이 당원들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 애들은 홍나땡, 윤나땡 그러잖아요. 그죠? 홍준표가 제일 쉬워. 윤석열이 나오기만 해 제일 쉬워. 이렇게 되는데 그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한 열흘 동안 일어난 이걸 보면은 이준석 죽이기. 이준석 죽이기 뿐이 없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준석은 10개 중에서 한 한두 개만 잘못했고 8개, 9개는 제대로 가요. 근데 윤석열 측의 강공이나 자유우파 쓰레기들이나 보수 우파치들 조중동 같은 경우는 근거도 없이 그냥 위기론 이준석 리서커 해요. 쉽게 말해서 윤석열 측의 공격이 10개 중에서 8, 9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성들이. 지금 모든 기사가 써낸 걸 보면 이준석을 공격하는 쪽으로 써내는데 천만의 말씀. 이 과정을 쭉 보고 있으면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니 당 지도부와 대권 주자들이 대여 투쟁하고 대선 승리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내부에서 얽혀 있다는 거죠. 그건 이준석 책임이 아니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대선 후보가 나오면은 나오기 전에 지금 경선 과정에서도 그들은 대여 투쟁을 하는 거지. 당 대표하고 무조건 조화롭게 케미를 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 윤석열 쪽은 무조건 이준석 죽이기에 들어가고 대여 투쟁 한 거 뭐가 있어? 했다 하면 슬라요. 정책이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1호 정책이 뭐요? 2호 정책이 뭐요? 이게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은 막 참는 거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국민들이 지금 당대표 흔들기가 들어가고 이준석 흔들기 들어가는데 그건 실패할 것이고 해도 괜찮아 솔직히. 하면 국힘 완전히 쫄딱 망하고 저도 이제 관심 끊으면 돼 그쪽에서. 그런데 이거 도로 한국당으로 갔다는 거야.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도로 태극기당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응? 지금 여론조사가 다 나와. 20대 30대가 윤석열 지지율을 빼는 게 국힘 지지율 조금 빼는 것보다 더 많고 또 중도층이 안 붙어 이제 윤석열한테 오히려 빼고 있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